얼마 전부터 실외 마스크 다 이제 벗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사회가 점점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꽉꽉 막혀있던 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시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 조합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엄청나게 힘들게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코로나의 여파가 다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병원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치과 병원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에어로졸이라든가 이런 게 늘 발생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원래도 마스크도 그렇고 페이스 가드도 그렇고 이거를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무서운 생각도 좀 들어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저희 병원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2021년도에 그 의료진들이 25명이 퇴사를 하였어요. 건대병원 역사상. 그와 동시에 이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인력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계속 간호사들을 계속 내보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감염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병원 내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고용 불안에 대한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5병동에 있다가 만약에 6병동 가고 이게 너무나도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코로나 전담병원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되고 난 후에 야간 순회를 돌았어요. 좀 어느 정도 편해졌을까 했는데 별다르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계속 환자를 보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익숙해지고 있더라고요. 좀 약간 그게 안타까웠어요. 저희는 하루 50만 명 나오던 그때보다는 당연히 상황이 나아지긴 했는데 병원 사업장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바쁜 와중에 코로나 확진 환자를 계속 봐야 되니까 저는 그 감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사업장이 아직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지부별로 지금 이제 교섭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시작 안 하신 지부도 있을 거고 이제 시작을 한 지부도 있는데 아마 지부마다 핵심 쟁점이랑 또 요구안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저희는 아직 2021년도 교섭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다들 이게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데 저희도 마음 아픈 건 마찬가지지만 2019년도 이후에 임금이 올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저희 2021년도 교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2022년도 교섭에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목표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교섭은 약간 일 가정 양립으로 해가지고 좀 일에도 몰두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만큼 또 가정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그 둘을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거를 가지고 교섭을 조금 쟁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파업을 통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그 총액인건비제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시간의 수당을 정말 힘들게 쟁취를 해냈는데 시간의 수당을 눈치 보여서 아직 신청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섭안으로 시간의 수당을 절대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을 넣었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조항을 좀 넣었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그 결혼이 예상될 시에 미리 충원을 해서 바로바로 인력 공백이 없이 좀 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문제만 해결이 돼도 조금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비슷한 요구안이 있는데 인력이 진짜 어디 가나 1에도 인력, 2번도 인력, 3번도 인력이 진짜 문제인 것 같네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아니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이제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명예퇴직할 건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해서 다 됐으니까.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사람을 뽑으려는데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없이 계속 간 거예요, 그냥. 다 짰나요, 사측이? 늦게 주기로.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보건의료노조 슬로건이 뭔지 다 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돈보다 생명을 실천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으로 보상하라. 임금을 작년에 너무 못 올렸어요. 그래서 보건 전체보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임금을 사수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각 지부별로 아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조합원 요구를 담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5일 정도 부서순회도 하고 간담회도 12차례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조합원들한테 간식 줄 때가 제일 좋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나눠주는 게. 그래서 한번 야간 부서순회를 가서 나이트번 간호사 선생님한테 간식 상자를 줬을 때 너무 좋아하시던 표정이 좀 잊혀지지 않습니다. 먹는 게 최고죠. 예. 병원 내 조합원 수가 휴직자를 제외하면은 한 200명이 약간 안 되게 항상 그렇게 유지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전부 다 불러서 점심을 다 한 끼씩 합니다. 문제는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메뉴 고르는 게 너무 힘들고 거의 한 일주일 내내 오징어 볶음 먹는 그런 느낌? 먹으면 되죠, 뭐. 저는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지부는 최근에 저희가 율동패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잠시 참여를 했거든요. 잘합니다. 대의원이나 간부들이 이런 걸 하면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니까 또 더 좋아하고 더 이렇게 뭉칠 수 있고 더 서로 소속감이 생기고 친해지니까 조합 활동도 더 좋아지고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아서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조합원 하루 교육을 저희 충남 4개 의료원이 다 같이 모여서 했거든요. 특성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런 요구안을 올렸고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걸 조합원님들한테 설명하니까 조합원님들도 좀 약간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런 걸 내용으로 이제 교섭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면서 되게 관심도가 좀 높아가지고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았어요. 저희 건대 충주병원에 좀 약간 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전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해당 간호사들은 지금 그 돌아가신 그 보호자분께서 형사소송과 그리고 이제 병원한테는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은 이제 민사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정말 서울 대형 병원에 있는 로펌 변호사를 구했고 그리고 형사소송을 당한 우리 조합원 분들께서는 아무런 지금 대처를 해주지 않고 그냥 가서 조사받고 와라. 아무 일도 아닐 거다. 21년도 교섭 안건에도 직원 의료사고 문제 관련해서 우리랑 노동조합이랑 얘기하고 의료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원은 단칼에 수용 불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돈을 조금씩 얼마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조사를 받고 올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모금을 같이 동참하자. 결국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저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지부는 정말 많이 직원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공감을 얻어내려고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해 교섭을 하면서 어떤 계획이나 각오를 가지고 이제 교섭에 임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교섭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뭐 사측에서 안 돼! 하면 뭐 끝나는 거고 새로운 계획 우리는 또 세우고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와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대병원 특성교섭을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굳이 전략이라면 끝까지 간다. 될 때까지. 저는 이제 올해 교섭에 처음 참여하니까 지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가 가져가는 교섭안들을 보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전임자가 지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저의 각오는 지치지 말자. 저희도 뭐 딱히 세운 계획은 없는데 방금 정다운 교육부장님 말한 것처럼 지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원하는 요구안을 이제 사측도 잘 수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저희는 아직 21년도 교섭이 아직 안 끝났는데 21년 교섭을 빨리 마무리하자입니다. 각오가 남다르시네요. 조금 전에 모든 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끝까지 한다. 우리 다 같이 끝까지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끝까지! 작년에 산별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9위 노정 합의를 이루어냈잖아요.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산별노조와 함께 이루고 싶은 성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9위 노정 합의를 따냈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를 이뤄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의료노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36주 미만 고위험 산모들 같은 경우 충주에서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직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살면은
살 수 있고 충주에서 아프면 죽을 수 있겠구나.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방의 의료 공백 문제 관련해서 우리 산별과 함께 그런 의료 공백을 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 작년에 임금이 0.9% 올랐어요. 올해는 1.4%예요.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공무원 인상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산별중앙요구안의 7.6%가 저희한테는 그냥 너무 꿈 같은 얘기예요. 특수목적 공공병원이랑 산별노조가 이제 함께 꼭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2 노정합의에서도 있었지만은 국립대병원을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게 만약에 잘 이행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법안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고 진짜로 완전히 정부하고 더 얘기를 하는 더 높은 선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의료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 산별과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병원은 공공성을 띌 수 있고 또 우리도 환자를 훨씬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 6월 23일 다들 오셨죠? 비 맞으셨습니까? 예, 속옷 안 젖었습니까? 비를 굉장히 많이 맞았잖아요, 그날. 그런데 정말 저는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4,000여 명 정도 되는 보건의료 동지들하고 같이 외친 게 9.2 노정합의를 이행하라, 정당한 보상을 하라, 이런 요구를 저희가 외쳤습니다. 2022년 현장교섭과 산별교섭이 다 승리로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